안녕하세요. 루트 노동법률 자문 공인노무사 김영집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듣고 오셔야 이번 강의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따라서 안 들으신 분들은 먼저 그 강의를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법 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히 말하면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법 제17을 먼저 살펴보고 서면으로 명시할 근로조건에 대해서 예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제재와 근로계약서 샘플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각 호를 보면 1호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호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호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4호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호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2호, 3호, 4호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와 일반 근로자, 보통 정규직 근로자라고 말하죠. 일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 교부 또는 구두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로기준법 제17조와 2호, 3호, 4호는 거의 동일한데 아주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기간제법에서는 근로시간에다가 휴게에 관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서면으로 휴게에 관한 사항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할 때 휴게에 관한 것도 같이 명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3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완전히 동일하고요. 4호, 4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휴일과 그 다음에 연차 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간제법에서는 주 휴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이죠. 따라서 약정 휴일 그리고 주휴일 이외의 법정 휴일 등도 서면 명시해야 되고요. 휴가, 연차 휴가뿐만이 아니라 휴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 휴가 등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2호, 3호, 4호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그 지난 시간의 강의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이번 강의 시간에는 제17조 중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1호와 그 다음에 5호, 6호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 정의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죠. 기간에 정함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직 근로자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동일한 유사한 업무를 하는 통상의 근로자, 통상 근로자가 만약에 사업장에 뭐 8시간이나 또는 뭐 7시간이면 이런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그 소정 근로 시간은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에 보통 이렇게 되어 있겠죠. 제8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한다. 자,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요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전 시간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서 서면으로 명시할 근로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서면으로 명시한다라는 의미가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근로조건에 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의무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의 서면 명시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동일시합니다만은 엄밀히 말해서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계약 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17조에서는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구두 명시로 하면 족합니다만 기간제법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취업 장소 및 담당 업무, 취업 장소 및 담당 업무는 다음 각과 같다. 취업 장소는 이제 회사 명하고 뭐 주소 등이 나와 있으면 되고요. 담당 업무는 그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를 어,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산직인 경우는 영업직인 경우는 영업이라고 쓰시면 되고 생산직인 경우에는 뭐 생산 또는 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앞에서 봤습니다. 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면서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시간, 짧은 소정 근로시간을 가진 근로자 같은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단시간 근로자죠. 자, 이런 경우는 자, 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17조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월요일 날은 뭐 9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나고요. 화요일 날은 9시 시작해서 12시 끝나고 수요일 날은 부급 휴무일이고 금요일 날은 금요일 토요일은 9시 시작해서 3시에 끝나는데 휴게 시간이 이렇게 1시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이렇게 서면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자, 위반 시 제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명시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측에서는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겁니다. 자, 이제 근로계약서 샘플에 대해서 보면 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로계약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작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근로자분들이나 사용자 측에서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시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